빛나는 동화전단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복달아간 막내딸. 옛날 어느 고을에 큰 기와집을 짓고 사는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에게는 자식이 셋 있었는데 모두 딸이었지요. 첫째는 얼굴이 뽀얗고 말씨가 곱고, 둘째는 손재주가 좋았고, 막내는 몸이 성실하고 말도 바르게 했어요. 세 딸은 자라서 홍기를 맡게 되었어요. 하루는 부자 부부가 딸들을 불러놓고 물었어요. 답해보거라. 너희는 도대체 무슨 복으로 먹고 사는 것 같으냐? 첫째 딸이 나서며 말했어요. 저는 부모님 복으로 먹고 살아요. 그래, 잘 말했구나. 둘째 딸도 얼른 따라 말했어요. 저도요. 저도 부모님 복 덕에 잘 살고 있답니다. 부부는 둘 다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막내딸은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조심스레 말했어요. 부모님 복도 있지만 제 복으로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부자와 부인은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야? 제 복으로 산다고? 오호, 그런 교만한 소리는 어디서 배운 것이냐? 그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짓는 복도 있는 거니까요. 됐고, 그렇게 자기 복으로 잘 산다 하니 앞으로는 우리 복 없이 살아보거라. 화를 내며 말한 갑부는 마침 지나가던 숫장수 청년을 불러 세웠어요. 이 복의 총각, 터녀 하나 얻을 생각 없나? 예? 그게 갑자기... 이 아이를 자네에게 준다니. 이 아이는 자기 복으로 잘 산다니 데려가 보게나. 그렇게 막내딸은 갑자기 숫장수 청년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화려한 혼례도 없이 작은 보퉁이 하나 들고 숫장수 집으로 따라갔지요. 청년의 집은 산골 마을에 있는 초가삼간이었어요. 살림살이도 거의 없었고 입구에는 낡은 항아리와 깨진 항아리가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제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선 더 가난해졌거든요. 청년은 미안한 얼굴로 말했지만 막내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마음만 따뜻하면 살림은 얼마든지 함께 꾸려갈 수 있어요. 청년의 어머니도 흐느끼며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내 생전에 며느리 얼굴을 볼 줄이야. 아이고, 착하기도 해라. 정말 고맙구나. 그날부터 막내딸은 새집에 적응하려 애썼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마당을 쓸고 쌀을 씻고 밥을 지었어요. 청년이 숯을 구워오면 꿉꿉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장독대에 향초를 데우며 살림을 꾸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막내딸이 부엌에서 괸돌을 보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절구 받침돌이인 2개의 괸돌이 유난히 반짝이며 금빛을 내는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청년의 동생이 들렀을 때
막내딸은 조심스레 말했어요. 시동생님, 혹시 저 괸돌들을 잠시 바꾸어 주실 수 있겠어요? 이상하게도 저 돌들이 눈에 들어와서요. 예? 괸돌을요? 알겠습니다. 시동생은 근처 개울가에서 비슷한 크기의 돌들을 구해다 주었고, 막내딸은 그 돌들을 자리에 놓고 원래 괸돌 2개를 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그 돌은 금덩이와 은덩이였어요. 이걸 그냥 괸돌로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막내딸은 놀라서 돌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이건 남편이 돌아오면 장터로 가지고 나가게 해야겠어요. 청년이 돌아오자 막내딸은 당부했어요. 이 2 돌덩이를 장터에 가지고 나가보세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값은 깎지도 말고 흥정도 하지 말고 제 값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만 하세요. 청년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터에 간 청년은 처음에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아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그러다 수염을 길게 기른 상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이보게, 혹시 저 돌덩이 팔려고 나온 건가? 네, 제 값만 주시면 됩니다. 우리 집으로 같이 갑시다. 청년은 긴장한 채 따라갔고 상인의 집에 도착하자 상인은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은화와 금화가 가득했지요. 이 정도면 제가 하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고 2 사람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이후 막내딸네 집에는 복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못 쓰는 땅을 사면 그 땅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고 언덕을 파면 온천이 나오고 들에 나무를 캐러 간 작은 시누이는 천년 묵은 산삼을 캐왔지요. 세상에, 이게 무슨 천년 묵은 산삼이잖아. 기르는 닭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병아리를 낳고 돼지는 살이 오동통하게 쪄서 장에 나가면 금방 팔렸어요. 그렇게 숫장수 집은 점점 커지고 큰 기와집이 되어 마을 부자로 불리게 되었어요. 게다가 아이복도 많아 세 아들과 2 딸을 낳아 북적북적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한편 막내딸을 내보낸 부자 부부는 처음엔 시원했지만 그 뒤로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장사가 안 되고 병이 나고 농사마저 흉작이었어요. 첫째한테 가보세. 하지만 첫째 딸의 시댁은 남편이 남긴 빚으로 허덕이고 있었어요. 사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저희도 먹고 살기 빠듯해서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둘째 딸의 시댁에 가니 딸은 멋을 내며 말했어요. 에이, 어머니, 아버님, 이런 누더기 입고 저희 집엔 왜 오셨어요? 제가 부끄럽잖아요. 절망에 빠진 부부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찾는 마음으로 막내딸이 사는 마을을 찾았어요. 저기
혹시 숫장수네 집이 어딘가요? 지나가던 주민이 말했어요. 저기 보이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바로 숫장수네 집입니다. 지금은 마을 부자지요. 부부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대문을 두드렸고 막내딸과 사위는 버선발로 달려나와 두 분을 끌어안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그날 부부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막내딸에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아가, 저 닭 중에 한 마리만 잡아줄 수 있겠니? 배가 고프구나. 그럼요. 바로 백숙을 끓여드릴게요. 막내딸은 가장 살찐 암탉과 수탉을 잡아 푹 끓였고 구기로 떠오른 기름덩어리를 간보기 위해 한 입 먹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잠깐만 아가야. 그 국물 위에 기름덩어리가 있었지. 예, 간보려고 조금 먹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운명일세, 운명일세. 왜 그러세요? 그 기름덩어리가 이 집에 있는 가장 작은 복이라 들었거늘 결국 딸이 먹었으니 복은 역시 제 주인을 찾아가는구먼. 그러자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나, 그럼 얼마나 다행이에요. 복이 제 주인 찾아갔으니 우리 집도 계속 잘 되겠네요. 막내딸도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제는 저희가 부모님을 모실게요. 그날부터 부자 부부는 막내딸 집에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게 되었답니다. 진정한 복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과 착한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지요. 이런 말이 옛사람들 사이에 전해진다고 해요. 복은 나누면 커지고 욕심내면 도망간다. 세 자매 중 자신이 지은 복으로 살아가겠다는 막내딸의 말이 결국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